뭐지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그 타로를 보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답답함이 불안함이 있을 때 이게 안 좋은 게 밀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꼭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뭐 불안하면 노력을 하니까 안정적이면 사람이 그대로 쭉 가니까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불안하면 뭐 때문에 불안한지도 불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뭐를 찾고 열심히 하고 도전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꼭 안 좋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뭐 약간 좀 뭔가 쫓기고 불안함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 그 뜻은 뭐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조금씩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불안함이 있을 때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긴장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적당히 있으면 좋은 거죠. 30% 내에서. 우리 인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있으면 인체 세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대 7로 이루어졌거든. 바이러스가 3대 7로 이루어졌는데 좋은 바이러스가 70%, 좀 안 좋은 바이러스가 30%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바이러스는 100% 있다 보면요. 긴장을 안 하잖아요. 긴장을 안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처리를 갖다 못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내가 3대 7로 딱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세포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이 좋은 세포들이 항상 이렇게 나태한 게 아니고 항상 긴장을 하게 돼 있어. 왜? 제가 언제 지금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항상 그에 대해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뭔가 탁 발복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바이러스,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 견제를 해요. 그리고 자꾸 견제를 하다 보면 견제하는 스킬도 기술도 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막 안 좋은 세포가 없어가지고 100% 좋은 세포만 있으면 돼. 긴장도 안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연습할 것도 없잖아. 어떤 바이러스가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에는 전부 다 좋은 그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 딱 들어왔을 때 저걸 갖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갖다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그럼 이 바이러스는 적응력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상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처리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인체가 80%가 바이러스예요. 그럼 80% 바이러스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외부 침략이 돼 있어. 대비하고 준비를 하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면역성이 좋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더라도 그걸 갖다 겉들어야 되게 돼 세포들이 가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좋은 바이러스거든. 근데 이 좋은 바이러스들이 내 몸 안에 한 30% 정도는 안 좋은 바이러스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나 세포나 전부 다 어떻게 조금씩 불안하고 좀 긴장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항상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갖추려고 노력하고 항상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내가 조금 긴장이 있고 내가 불안함이 있으면 이걸 다 안 좋은 걸로 쳐버리는 거지.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긴장이 없다는 것은 불안이 없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정신을 놨다. 정신을 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들 어떠하리 뭐 저런 들 어떠하리 전부 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완전히 정신적으로 나은 사람. 근데 아주 어떻게 도가 터가지고 아주 질량이 아주 좋은 사람 이러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왜 이것도 소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전부 다 소화시키는 경지에 오르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예 정신적으로 나은 사람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나는 사는 뭐 목표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그냥 뭐 그럭저럭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놓은 사람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죠.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감염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좋은 경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통달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도 그만이고 저렇게 살도 그만이고 뭐 먹고 살다가 가면 가는 거고 이렇게 아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바이러스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저 요양병원. 앞전에 또 정신병원에서도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 것 같으면 그냥 어떻게 다시 육신을 어떻게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좋은 세상에 또 윤회를 또 해야 되는 거라. 네, 이 세상에서 네가 담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차원기를 또 넘어가는 거야. 차원기 넘어가지고 그 공부해가지고
또 다음 세상에 육신 하나 받아서 또 그 공부를 또 마무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이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도 살아가도 돼요. 저렇게도 살아가도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희생으로서 어떻게 교과서 인생이라도 살다 가라. 그럼 뭐 교과서 인생으로 살다 가면 네 공덕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그 공덕도 쳐주는 거거든. 다음 세상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한 번 더 부여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영혼 올 때 깨끗이 오다 보니까 다시 네 인생을 그죠? 또 3대 7로 해가지고 한 4주를 30% 받아오고 나머지 70%를 내 인생을 또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 같지 않으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너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조금 아파서 누워서 다른 사람한테 거름이 돼가지고 희생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에 있는 바이러스 환자들이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교과서처럼 거름이 되게 주기 위해서 지금 희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 근데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다 보면 대자연이 하나님도 있으면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죠? 내 부모님을 내 가족들을 저렇게 요양병원에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생명을 좀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자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네 인생을 이렇게 뭐 어떠리 저런데 어떠리 살아가니까 다시 창으로 넘어가서 다음 세상에 어떻게 육신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려면 네 공답도 좀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 공답을 얻기 위해서 걸음으로써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내처럼 살면 이렇게 된단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희생을 하고 가는 분들이에요. 그럼 뭐 희생은 분명히 공답이 만들어지거든요. 희생한 공답이 분명히 있어요. 업은 소멸은 안 되는데 희생한 공답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윤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육신 하나 받아오면 되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갖다 100세까지 산다 하는데 그럼 100세 살아본 사람 건강히 사는 사람, 내가 어떤 세상에 존경을 받으면서 100세 이상을 살아가면요. 이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좀 즐겁죠. 그러면 이 사람도 교과서라 왜? 내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멋있게 즐겁게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단다 하면서 천수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가는 거죠. 이것도 교과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인생을 잘못 산 것도 내가 교과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니까 이것도 걸음으로 보여주고 인생을 잘 산 것도 내가 걸음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뭐 선자인지 후자인지 그죠?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내 걸음이 돼가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그 희생으로 또 걸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 내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공포도 선물이거든. 우리 육신이 없으면요. 공포를 느끼질 않아요. 근데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 내 육신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요. 또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새로운 이론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로운 이론도 또 새로운 가설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래서 이 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하고 내 영혼 에너지하고 둘이 어떻게 결합이 돼야지만이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하나가 육신 하나를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오는 거거든. 근데 장점은 분명히 지식을 담을 수 있고 내 영혼의 질량을 팽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오감으로서 이걸 갖다 잘 정리해가지고 내 마음 에너지에 넣어가지고 내 영혼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육신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이 없잖아요. 그 불안과 공포가 없으면 내가 노력을 안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불안 공포를 지금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불안하고 긴장하고 공포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내가 법을 장착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씩 긴장되고 조금씩 불안하고 조금씩 공포가 일어나는 것들은요.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치명적이냐면 내 인생을 멋지게 안 사는 사람. 내 모자란 걸 갖추는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하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포스러운 게 온다든지 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오면요. 여기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지. 근데 열심히 내 모자란 걸 갖추고 있고 내 영혼의 실력을 팽창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 공포가 오고 조금 아픔이 오더라도 그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내가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대한 긴장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를 갖추는 사람한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이 오면 제가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거는 이렇게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는 아니고. 아니죠. 그거 아니죠. 조금씩 뭐가 내가 더 성장하려고 조금씩 내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미치지 못하면 조금씩 긴장하고 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긴장하고 불안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하면요, 너무 편하면 어려워지는 거라.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언제 항상 전쟁이 일어났냐면 태평시대 때,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삼국시대에도 전부 다 보면요, 내가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거든. 너가 지금 앞전에 뭐 여진족이 쳐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쳐들어왔다든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준비를 하잖아요. 대비를 하거든. 왜? 좀 있으면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럼 단단히 어떻게 채비하고 준비를 할 때는요,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하나님 만들어놔. 근데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바짝 긴장할 때는 안 오고, 이제 성도 쌓아놓고 무기도 좀 만들어 놓고 병사도 좀 늘려놓고 이렇게 딱 준비할 때는 안 오고, 나중에 시간이 또 몇십 년 흘러가지고 또 태평성대가 왔네요. 태평성대가 와가지고 뭐 선도 잘 먹고 양반도 잘 먹고 전부 다 어떻게 집안에 똥개도 잘 먹을 때, 먹을 게 충분할 때, 배 두드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전쟁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준비를 안 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좀 좋아졌을 때 준비를 했으면 계속 뭔가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나라면 나라, 국민들은 국민들이 같으면 전부 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질량을 좀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냐면 태평성대일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연이 항상 두드려줬던 거예요.